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문사연 상임 공동대표이신 유병균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예, 한번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몇 차례 다룬 주제이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들 차별 문제, 그 역차별, 일반적으로 역차별이라고도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죠. 다문화인이라고 요즘에 명칭을 붙였습니다만은 외국인이에요. 네. 예,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이 정책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 너무 많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대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요즘에 그 초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건강보험 문제를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 기사를 하나를 보니까 113억 재산을 가진 외국인 자산가가 한 달 건강보험료가 8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을 우리 한국인, 내국인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한국인 지역 가입자였다면은 한 3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8만 원만. 신분인데 어디 뭐 직장의 소득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외국인 직장인인가요? 지역 가입자라고 하니까 지역 가입자예요? 예,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거를 한국인 지역 가입자로 환산을 하면은 3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그러니까 외국인 지역 예. 가입자하고 지금 한국인 지역 가입자하고 지금 달라요? 구분해서 지금 따로 책정을 하나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거긴 또 반값이네 그럼. 예, 아니, 반값도 안 되죠. 반값도 안 되나요? 36만 원인데 한국인이 똑같은 조건을 해서 반값도 안 건강보험료를 되네요? 냈으면 8만 원이라고 했죠? 8만 원 예. 지금 낸다고 그랬죠? 4분의 1, 네. 4분의 1도 안 되죠. 예, 이게 좀 엄청난 특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의료 수요에 대한 눈높이는 글쎄 한국인들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도 더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자, 우리 김성현 선생님 참 예, 옆에 조용히 이렇게 계셔가지고 예,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김성현 선생님께서 의료 혜택, 외국인들의 의료 혜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본 그대로 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태원 토백인 거는 아마 우리 사회자님뿐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예, 않습니다. 다 아시죠. 예. 제가 전번에 옛날에 서울시립병원이었죠. 서울시립병원이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맡아가지고 서울대 보람의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이 또 그 근처라서 보람의 병원을 좀 이렇게 가끔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접수를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외국인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진료비 계산서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금액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계산서를 수납 창구에다 이렇게 주면서 영어로 몇 마디 하니까 그 접수처의 여직원이 어디엔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더니 뭐 한 10초 정도 통화했었나요? 그러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불을 안 하고 그냥 가도 좋다고 하는 얘기. 예, 지불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외국인도 봤는데
예, 똑같은 케이스였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어떤 외국인 근로자, 그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 난민 이런 계층이 아니라 한 사람은 파키스탄인, 한 사람은 나이지리안이었습니다. 그 국적은 제가 직접 물어봐서 알게 된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난민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무료 진료,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이제 후송이 돼서 치료를 해준다. 그런 경우라면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말이죠. 많은 이슬람계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술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술을 파는 그런 술집이라든지 그 여행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다문화 가정에 해당이 되는 건지 난민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나 단지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진료비가 이렇게 무상 이렇게 지원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라매 병원의 원무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는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자 문제는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난민이라고 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뭐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그렇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본인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치료를 할 만한 어떤 그 질병이 생겼을 때 그런 것까지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거는 이 국내의 소외계층들,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노동력을 상실한 조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장애자 가정 이렇게 굉장히 아주 소외되고 그 병원 진료비조차 없어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루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발생이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데, 내국인들은 그 내국인들 소외계층은 돈을 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업가라고 해도 돈을 안 낸다. 이거는 정말 진짜 아주 심대하기 짝이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말이죠. 이태원에서 나이지리아 갱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감히 한국 사람들은 그들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해요. 나이지리아 갱들이 이제 싸우다가 서로 칼침 놓고 이러다가 병원에 이제 후송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적십자 병원인가 국립의료원 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응급진료비 대납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병원비를 한 푼도 안 냈어요. 한 푼도. 자 그렇다면은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대납을 해주는 제도인데 병원에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못 받아. 안 받죠. 못 받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이 의료비 문제만 나오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제가 아주 참 그런 억울함, 예? 그런 참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이 현실에 대해서 크나큰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언론 보도에 나왔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언론 보도는 절대 안 나오죠.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언론 보도에 나온 건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료 진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일부러 불체자 신분이 돼서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예? 서울대 보라매 병원,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이런 데서 무상 진료를 받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고요. 야, 참. 그냥 방문 비자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광 비자로 와서도 그렇게 무료 진료를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불체자 그렇죠. 신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저희가 알고 있고는 지금 의료 관광 비자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저 러시아나 정말 이제 그 어떤 그 외국에 이제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한국에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당하게 그 의료비를 내고 납부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외화 획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어떤 병원의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어느 계층이냐고 하냐면 주로 이제 이태원 쪽에 그 저 기생하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약 밀매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하등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상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개신교 저 이권단체, 인권단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이권단체가 맞는 말이죠. 왜냐? 돈 때문에 그 저 인권을 파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권단체 내지는 인권업체라는 말을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한간에 이렇게 유행어처럼 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 인종차별주의자다. 진정한 인종차별주의자가 누구냐면 외국인들은 절대 한국에서 치료받게 하지 마라. 이게 인종차별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인종차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진짜 그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뭐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결상을 입거나 허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그 저 근로자들이 아니라 이태원 활락가에서 그 이태원 그 유흥가에서 활락가에서 이렇게 저기 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상 진료를 받고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때 제가 목격한 거는 그 파키스탄 사람인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또 영어를 써요. 그 영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문법 답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영어 컴플렉스를 이용해가지고 요럴 땐 또 영어를 써대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가겠지만 한국에 이제 사립당국에 이제 검거됐을 때 요럴 때는 또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척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무상 진료 받는다는 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김성현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언론이 이런 불의한 일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그 생활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을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이거 뭐 꾸며낸 얘기냐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적십자병원이나 이런데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저 몸이 불편하신 외국인 노동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가게 되면 치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원무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니요, 저 외국인 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그 보라매 병원에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 그 접수처에 그 여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직원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압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외국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버트 할리도 무상진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로버트 할리도 지금 변호사 열애하면서 지금 수입이 얼만데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상진료 해주는 이런 진짜 어이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로버트 할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무상진료 못 받겠네? 한국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국적은 저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귀화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귀환했어요. 저 어쨌든 뭐 저 로버트 할리 씨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무분별한 이제 외국인 그 의료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건실한 가정을 이루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로버트 할리 씨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 TV에 나오면 로버트 할리 씨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라고
아니 근데 국적은 지금 미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야, 그럼 귀화했다라고 다들 한국 사람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뭐 잘못 알고 저는 저 있는데. 로버트 할리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 예.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도 참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예. 있죠. 어쨌든 그 첫 주제 그 한국인 그 역차별 사례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그 의료보험 재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우리 그 김성현 선생님께서 아주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이게 이 말대로라면 어이가 진짜 이 상실이에요. 예, 참 정말 개념 상실에다 어이 상실에다 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외에도 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역차별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 국민들의 생업에 아주 그 직결되는 부분, 취업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요. 다문화인 특별 채용 해서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나 공직 쪽에 내국인들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들인데 이곳은 다문화인 특별 채용이라는 카테고리가 이 새로 생긴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그 신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문화 가정 자녀 특별 채용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도 많은 또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 한국인 그 내국인 가정 그 자녀들은 뭐 취업들이 안 돼가지고 뭐 취업 뭐 삼수 사수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 벼슬이에요, 벼슬.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 다 특별 채용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건 다문화인 특별 채용. 이번에 예, 다문화인 예. 자녀 특별 채용. 예, 뭐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인이라고 하면은 듣기 좋으라고 다문화인이 좀 사실상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문화인 가정의 자녀라고 하면은 국적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인 가정의 자녀에서 이런 별도의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외국 국적으로 와서 국내에서 눌러 살면은 제가 보기엔 거의 가문이 일어서는 것 같아요. 예. 맞아. 벼슬이네요, 벼슬이에요. 벼슬이에요. 진짜 보면은 그리고 혹시 그 유 대표님하고 신 박사님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번에 그 서울시에서 그 뭐 다문화인 축제 뭐 이런 행사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축제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한번 항의 전화를 했던가요 서울시에다가 아니 그 건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신문 기사 저희가 봤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한번 개별적으로만 전화 연락을 통해서 알아냈던 사안인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렇게 그 다문화인들 소위 외국인들한테 특별 우대를 해주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국가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현지에 시찰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 무슨 어떻게 답변을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 그 다문화 국가들이 많은데 거기서 왜 요즘에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가? 네. 이 다문화주의가 그 외국인들의 그 이민 정착이 네. 그걸 쭉 그 살펴보니까 지원이 부족했다. 예, 답을 그렇게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만큼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빨리 조기에 한국에 정착하여 최단 시간 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다문화는 역시 삐걱삐걱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스웨덴은 퍼줄 정도로 저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또 왜 폭동이 일어나나요,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 5월달인가 그 스웨덴 그 이민자들 폭동 나간 거 있잖아요. 예. 거기는 원래 유명한 그 사회 보장 국가 아닙니까? 예. 거기다 퍼주기도 엄청나게 퍼질 때는 왜 거기는 그런 폭동이 일어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다문화인 특별 채용이다, 또 그 가정의 자녀 뭐 특별 채용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기대하신 대로 한국 사회 새로운 중산층 그룹을 형성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될지 참이 의문이네요. 이게 좀 보면은. 그리고 또 이게 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다문화인 특별 전형, 다문화인 장학금 혜택. 요즘에 그 반값 등록금 때문에 한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특히 우리도 신만섭 박사님께서는 학교에 또 계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저보다도 우리 애가 예. 요번에 또 대학에 들어가는데 아, 예. 근데 그 입학 전형을 이제 여러 대학을 이제 그 입학 전형을 내가 쭉 보다 보니까 애 때문에 그 다운라인 특별 전형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예? 그 전형이 이제 그 대학 입학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새. 근데 거기에 그 다운라인 특별 전형 요거는 뭐 없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각 대학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건요. 예. 저희도 그 보면은 그 아까 직업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진학의 문제라는 거는 어떤 한 가정이 그 사회에 제대로 안착을 해서 중산층 이상으로 성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건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벼슬 거의 특혜성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물론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니 여기 또 보면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많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런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짧습니다 아주. 네. 저희 학교에 베트남,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학생들이 학비 전액을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또 한국 정부에서 한 달에 80만 원씩 생활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물어봤어요. 80만 원을 한 달에 다 쓰냐고. 그러니까 15만 원은 기숙사비 내고, 근데 참고로 한국 학생들은 기숙사비가 40만 원이랍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65만 원은 그냥 용돈으로 쓴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돈 없어서 점심 굶는 애도 많은데 걔네는 그 용돈 쓸 데가 없어서 네일샵 가가지고 5만 원짜리 네일 서비스 받고 그럽니다. 그 친구들은 아침 저녁 식사도 기숙사에서 나오니 점심값만 자기가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글을 올렸는데 좀 줄인 거예요. 학생이 쓴 글인가요? 예, 학생이 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학생들은 말이죠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왜 학교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죠. 우리 세대 때 같았으면은 들고 일어났을 텐데,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법이 그러니까. 예. 다 방금 예를 든 그런 문제들이 말하자면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럴 경우 다 지원해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연도별로 5개년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또 이게 계획대로 또 실행이 되는 거 또 평가를 하고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문화적 지원법 저걸 갖다 빨리 폐기를 시켜야 돼요. 뭐 어떻게 헌법 소원을 하든 해가지고 저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그 미국에서 연방 대부분에서 미국의 그동안의 그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이제 각 주에서 이제 그걸 이제 폐기한 거. 그걸 역차별을 이유로 우대 정책을 폐기한 게 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과연 헌법에 미국의 그 연방 헌법에 그게 부합되느냐? 그걸 누가 또 그걸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 연방 대부분의 그 판결이 그거는 미 연방 헌법에 그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그 미국의 결정이 그렇게 됐다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또 미국 하면은 그냥 못 따라가서 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도 따라가야죠.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는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저 소수인종에 대한 그 우대 정책을 이제 폐기를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생긴 건 얼마 안 됩니다만은 저걸 이제 폐기를 해야죠. 미국 따라서. 예? 예. 미국을 그렇게 못 따라가서 안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 안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거를 이제 미국의 사례도 있으니까 저게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의 그 평등 정신에 위배한다는 그런 그 이유로 하면 위헌 심판 청구를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러쿵 저러쿵 불평만 해봐야 뭐 불평하면 뭐 쏘기가 좀 시원하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없애야죠. 법을 없애기 전에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불평을 해도요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그게 무슨 그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떠들어봐야 듣는 사람들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뭐 이걸 아마 좀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런데 아까 신 박사도 뭐 왜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는데 학생들은 못 자겠습니까? 법이 그렇다는 걸. 누가 그 항의를 하면 그래요. 법이 그렇다는데. 네, 근데 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법을. 그 법을 갖다 바꾸도록 항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그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금 그 법을 바꿀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지금 자기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당장 자기네들 지금 등록금이 좀 상당히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반값 등록금을 내고 다닌다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 코앞에 일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그것부터 해결을 하려는 차원에서도 좀 바꾸려고 움직여야죠. 반값 등록금 공약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알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안사람이 그 대학로 근처에 직장을 좀 몇 년 다녔었어요. 그 대학로 근처에 아주 그 좋은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학교 근처에 24시간 편의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다 댕겨보면 다 알바하는 학생들이나 중국 학생들이야. 한국 애들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장학금들도 많이 수혜를 받는데 그 시급 알바 자리까지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 점거를 해가지고 좀 더 싸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시급을. 근데 그 알바 자리가 외국인 유학생의 알바가 그 불법 아닙니까? 학생들한테는 이게 불법인지 이제 정확하게. 네, 불법이죠. 학생들은 그런 알바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한테 일주일에 시간 얼마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워크 퍼밋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한국 그 유학생들의 그 비자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알바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그나마 이 엄청난 학비, 용돈의 부담을 알바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뭐 3D 업종이나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고 대학생들은 이제 알바 시장까지 예. 이제 그보다 조금 싼 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경쟁해서 예. 그걸 이제 차지하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밀려나는 이제 이런 뭐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지금. 좀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안다라면은 그 학생들이 이건 좀 그 개별적으로는 그 해당 학교 그리고 교육부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정말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 대학교 이 학생들의 어떤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과거 이런 불의에 대해서 그 연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뭐 투쟁하고 때로는 그러던 우리 과거의 어떤 정신이 요즘에 완전히 좀 뭐 묻힌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 국가를 위해서 어떤 뭐 불의의 한 거에서 나서라고 뭐 이건 국가가 아니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데까지 좀 나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네들 지금 바로 눈앞에 자기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아니에요. 등록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알바 문제라든가 전부 자기네들 이해관계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지네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나서야죠. 그러게요. 근데 이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럼요. 사실 한 2, 3년 전인가요? 그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죠. 뭐 이대라든가 몇 개 대학에서 했는데 그때 사실 경찰이 이해할 수 없게 강경하게 말하자면 진압을 했어 애들을 했고 반값 등록금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나온 그 대안이 뭐냐 하면은 이거죠. 대출해줄게 대출. 대출 싸게 대출해줄 테니까 나중에 너네들 졸업하고 취업해서 갚아. 이게 정부의 그 대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은 못 해주겠고 우선 돈 없으면 대출해줄 테니까 대출해가지고 등록금 내라. 아니 근데 그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반값 등록금 이거 공약을 걸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걸었어요. 근데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반값 등록금은 그 공약은 지금 매 대통령마다 지금 계속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명박 후보 때도 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값 등록금이 이제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게 실현이 된 게 이제 서울시립대학이죠.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서울시립대학은 확실하게 이제 반값 등록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좋은 거는 확산이 안 되고 이게 안 좋은 것들은 뭐 국민들이 모르는 새 그냥 전국 확산이 금방 돼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반면에 말이죠. 이번에 그 세월호 피해자들,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홍원 국무총리 지금 예, 저 어떻게 예, 그만뒀나요? 물러났죠. 예. 물러났나요? 예, 그럼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장례비를 그 희생자들 장례비를 갖다 무제한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보상금 유가족들 보상금 나올 텐데 거기서 그 하라는 그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 자국민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런 잔인할 정도의 이런 저 조치를 갖다 취하면서 지금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 그 혜택을 주는 거 보십시오. 지금 사회자께서 아까 나열한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 내용 말고 더 있죠. 더 있죠. 예. 예, 더 있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도대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게 나라인지, 어? 누가 국민이고 누가 손님인지 지금 완전 전도가 된 것 같고. 근데 이런 정도의 불이익에도 입 닫고 있으면 뭐 완전 정신이 죽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정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네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에 대한 글이 좀 있는데 2004년도 16,000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2013년에 87,000명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랍니다. 이걸 가지고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판단한다네요. 근데 교육부에서 그런 이제 매뉴얼이나 평가 기준을 갖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정부로부터 이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에 이제 충실하게 예. 그 기준에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거죠, 바로 보조금. 이게 다 국가에서 나온 돈 세금인데 그 세금 떼먹으려고 좀 이 짓들을 하는 건데. 근데 그 평가 내역도 내가 뭐 그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안 봐도 뻔해요.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 평가 내역이라는 게 뭐 그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보면은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한국 그거 정말 정부가- 창피한 줄 네.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말이죠. 어디 그런 지금 그 수준 낮은 그런 그 평가자들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대학을 갖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주는 이만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 외국인 유학생 머리 숫자 갖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국제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나라 재정하고 이 교육 재정하고 우리 그 한국 그 내국인 대학생들 가정 경제 다 파탄 날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한국 장학생이 한국 학생이 장학금 100만 원을 받으려면은 A 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평균. 근데 외국인 학생은 C 학점 이상이면 된답니다. 이게 무지 쉽죠. 네. 예. 그래요. 시작점이다. 예,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토플 등의 어학점수, 추천서, 이전 학교 성적을 딱 고려해서 4.5 만점에 3.8 이상의 평점만 유지하면 8학기 전액 등록금 제공에다가 매월 학업 보조비 명목으로 50만 원씩도 별도 지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은 수능 4개 영역 모두 1등급 그리고 단과대 입학 성적 최우수자 1인만 여기 해당이 된다네요. 여기 보면은 이건 국적 세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적 테크를 하지 않으면 재테크가 아니라 국적 테크를 하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취업 문제다, 이 진학 문제다, 이거 그 서민 가정이 일어서기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그 MBC 그 워리어 스페셜인가요? 다큐 스페셜인가? 거기서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중국 대학에서 그 한국 유학생들 실태가 예.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중국 대학에 유학을 한 한국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 가면은 중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 따로 이제 국제학부라고 이제 거기 그 학교 내에 예. 베이징 대학이면 베이징대, 칭화대면 칭화대 이제 거기에 따로 국제학부라고 이제 그 외국인들만
저 가르치는 예. 외국인들만 그 중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그 기관에다 거기다 넣더라고요. 근데 학비를 물어보니까 중국 학생들보다 6배가 예. 학비가 예. 많다고 거기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긴 뭐 일단 그 프랑스 자국민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이제 동등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학비도 그렇고 기숙사도 그렇고 이제 똑같이 그 대우를 해주고 예.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일단은 자국민이 우선이죠. 거기도 자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을 갖다 그렇게 해주는 예. 거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외국 학생이 들어오면은 자국민보다 학비는 더 많이 받아요. 그럼요. 6배를 갖다 더 많이 받으면서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국제학부라고 해가지고 따로 수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을 갖다가 학교에다가 따로 유치를 하고 기숙사를 갖다가 따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떤 우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국 학생들보다 어떤 우대 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자국 학생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그런 그 수준으로 이제 그들을 갖다가 분류를 해놓고 국제학부라고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놓고 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료는 더 많이 받고 등록금은 더 많이 받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모든 나라들이 상식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육 경쟁력 한때 세계 1위였던 호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인 학생들보다 평균 3배에서 4배 더 학비를 더 냅니다. 네. 그리고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필리핀만 해도 필리핀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학비가 무지 싸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그때 그 유학 사업을 하면서 필리핀 쪽 한번 좀 살펴보니까 그 내국인 학생 한 학기 등록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몇만 원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조사했던 학교가 그랬어요. 근데 한국인 학생 50만 원 정도 되더만요. 예,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 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고 하기는 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런 국제적인 글로벌한 시각에서 본다면 대학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학원이지 학원 완전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원이고 뭐 학교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하여튼간에 난 그 외국인들에게 이런 우대 정책을 펴는 그런 그 시스템은 전 세계 지금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단지 사대주의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라도 해서 학생들 머리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학교가 문 닫을 상황인 그런 학교들이 아마 지방에 좀 많이 있는 모양이죠. 지방 대학들은 대부분 그런 실정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세금 퍼주면서 그 지탱한다라는 거는 국민 경제에 상당한 누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을 텐데. 그거 다 그 교육부에서 지원이 나갈 텐데 그 학교에.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뭐 간피안이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적폐가 이제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학피아라고 피아. 이 교육부 출신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지방 대학의 이런 총장이나 뭐 이런 고위직으로 이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 대학의 그 재단에서 그런 거 이제 교피아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부에 이제 로비를 하죠. 그래서 이게 벌써 이렇게 좀 이 폐교를 해야 될 이런 대학들이 그런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내는 그 등록금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갖다 깔아먹으면서 이렇게 지금 연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 지방 대학의 경우는 거의 뭐 이 유학생들 특히 뭐 그 유학생들 하면 거의 뭐 한 70%가 중국 유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고 평가가 올라가니까 그 유학생들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가능해요. 그 유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그 정원을 채워야 되고 학교를 이제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고 심지어는 이제 유학생들한테 한국 대학에 유학으로 오면 한국어가 어느 정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뭐 한국어는 그 어떤 유학생들 그 어드미션을 유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는데 그거는 뭐 그런 중요한 조건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뭐 영어만 조금 되면은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얘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그 이유가 뭐 한국 대학이 무슨 뭐 대학에서 뭐 배울 게 있고 뭐 우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선 학비가 싸고 예? 거의 뭐 공짜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학비가 싸고
그다음에 뭐 와서 어영부영 이제 뭐 수업 안 듣고 이거 뭐 대부분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나가서 이제 자기들 예? 이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학점을 주고 이게 졸업장을 주니까 학위를 주니까. 어? 그래서 이게 싸구려로 그냥 싸게 와서 쉽게 이 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이 이제 한국 대학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쳐들이면서 이 완전히 국가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망쳐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저 평가 기준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평가 기준, 뭐 글로벌 기준이라는 이런 거 말이죠. 이거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것부터 바꿔야지. 지금 지방대학이 정말 그뭐 지방대학 지금 뭐 뭡니까 구조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부터 바꾸면요, 지금 지방대학 구조조정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기준을 그 중국 대학들처럼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외국 유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해줄까 외국 유학생들한테 우리 한국 학생보다 몇 배의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하는 뭐 이런 대학의 평가를 많이 줘야죠. 외국 유학생들한테 반값 등록금을 해줄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그 평가 기준을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지금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저자세예요. 그 발상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참 하여간에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손을 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글로벌이니 세계화니 뭐 다문화니 이건 결국엔 이 이빠른 소리에 불구하고 결국 전부 내부 착취에 지나지 않는 거네요, 결국은.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썩은 정신으로 썩은 그런 뭐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갉아먹는 거예요. 귀결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응? 근데 좀 전에 이제 지방대학교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서울 시내 유수 대학교들도 다들 그래요. 뭐 보면은 저 중앙대 같은 경우도 외국인 학생 평점 평균 4.0 유지하면 수업료 전액 면제. 반면에 한국인 학생은 4.0 이상의 상위 10%에 안에 들어도 해당 사항 없음. 다 뭐 이런 식이네요. 뭐 한양대도 세상 이건 또 처음 학점 2.0을 맞으면 등록금 70% 할인이라는데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 성균관대도 한국어 능력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50%에서 80% 등록금 할인. 근데 이거는 이제 딱 보니까 야 우리 한국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 그냥 사뿐히 그래 내국인 한국인 학생들 지려받고 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네요. 예, 노골적으로. 여기 대학생들 우리 젊은 우리 한국의 미래의 동량들이 요 내용들을 좀 속속들이 알아서 문제 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나서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젊은 지성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예, 그런 한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요거는 좀 더 이제 또 불을 지르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어떤 뭐 정의감이랄까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서는 거고 또 이런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외국인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약해요. 그거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거다. 이 다문화 시대에 그런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받아서 우리가 장학금을 좀 주더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가 이 국제화되고 그래야 우리 대학도 발전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 자신들도 한국 대학에 같이 외국인들과 같이 섞여서 다니면서 그런 국제 감각도 익힐 수 있고 뭐 저쩌고 뭐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전부 다 그런 거를 쓸데없는 걸 주입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대학생들 머릿속에 그런 것만 덜 앉아 있으니까 방금 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항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글로벌리즘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문화. 뭐 다문화가 대세다.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 이걸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국민에게 지금 여기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금 세뇌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그 기정사실로 이제 굳어져 있는데 사실은 세계화, 그 다음에 다문화 시대 여기 이거부터 지금 사실 토론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부터 토론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갖다 마련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그 토론도 한번 안 해보고 대토론 한번 안 해보고 지네들끼리 멋대로 그냥 저 표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그걸 갖다 국민들한테 그냥 마구 그냥 뿌려가지고 머리에 그냥 심는단 말이죠. 간단한 그 표를 가지고. 예? 이건 대단히 안 좋은 그 현상이에요. 그럼요.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국제화라는 게 이렇게 서로 상호 평등, 후의 평등의 원칙에서 서로에게 윈윈의 효과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착취, 역차별을 경험하면서 글로벌화, 그러면 다문화를 외친다라는 건 이건 정말 바보짓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화하고 그다음에 다문화하고 도대체 그게 뭔지 한번 대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국민 대토론을 갖다가 좀 TV에서 하든지 TV에서 장을 한번 마련을 해주든지 그것부터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거죠. 왜 그 토론을 갖다 그 토론 없이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갖다가 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예. 예? 근데 또 이런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은 바로 인종차별. 아니 예, 이건 이런 그런 식으로 문제는 가니까. 아니에요. 이건 예, 예. 만약에 인종차별로 들어온다면 그건 무식한 거고요, 진짜. 예. 인종차별보다도 예. 이 다문화 시대라는 이 시대적 대세에 적응을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 예, 이렇게 정확한 나오고 표현이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회 부적응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식으로 토론을 해서 가부를 갖다가 가리든지.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이런 논리를 한번 펼친 바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진실 시스템은 이론적 구조가 아니다. 진실 명제 그 자체도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 변수가 포함된 경우 이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된다. 예를 들면 교과서적으로 문제를 파헤쳐 답이 나왔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의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한국의 지식인들과 주류들의 치명적 약점은 이러한 세상 복잡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글로벌이면 글로벌. 그게 뭔지 정확하게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그냥 머리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뿌린단 말이죠. 전 국민들한테. 이거는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스스로가 그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야죠. 글로벌 떠드는 사람들, 다문화 주장 펼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뭘 모르고 이제 부안해동 떠드는 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도 있고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알면서도 이제 뒤에서 그걸 기획하고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세력이 분명히 나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 왜 그러느냐면은 이때까지 그게 먹혔거든요. 군사정권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짧은 슬로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뿌렸을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지금 계속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진보, 소위 한국의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지금 소위 진보라는 세력들도 과거에 그렇게 군사정권을 갖다 욕했으면서 욕하면서 자기네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했다고. 지금 이외에도 외국인 노점상 우대라든지 그러니까 노점상들도 요즘엔 차별이 있어요. 하다못해 깜빵까지 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외국인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한번 우리 김성현 선생님 따로 한번 시간 좀 한번 내주십시오. 요거. 예, 그리고 외국인 전용 교도소. 그러니까 호텔급. 하다못해 교도소까지 지금 우대 차별 정책으로 하잖아요. 이른바 5성급 예. 호텔 감옥이죠. 예. 그다음에 지문 날인 제도도 과거 그랬고 이 참 차별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론이 집권했던 우리 조선 시대 때 이덕일 교수님의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만요. 그 노론은 조선의 임금을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신하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안 했대요. 그럼 진정한 왕은 누구냐? 명나라 황제였답니다. 그래서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가 그따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영화 광해를 보면 나오죠. 예, 이러시면은 황제께서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그러죠. 경은 어느 나라 신하냐? 그 부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근데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자국의 왕을 끌어내려야 외세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 이민 위천이라 해서 백성이 주인인데 또한 백성을 깔아뭉개야 자신들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가만히 보면은 좀 역사상으로 노론은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그 노론의 그 후예들이 정신은 예. 그대로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주도하는 게 바로 이거 다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내국인을 깔아뭉개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등한히 하고 업수히 여기면서 외세를 또 등에 업은 그런 또 다른 모습이 지금 이 다문화가 아닌가라는 지금 노론 생각을 합니다. 세력이 친일 매국 세력이 됐고 친일 그렇죠. 매국 세력이 오늘날에 이게 다문화주의 탈민족주의가 됩니다. 예, 참 어때 급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끌고 왔습니다만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좀 심도 높은 그런 또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체를 규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저 급하게 예, 또 김성현 선생님 또 와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또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저 신 박사님 그리고 또 유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